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경영체 등록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왜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꾸며보았습니다. 굉장히 그 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해다 이제 못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것만 알면은, 요 두 가지만 알면은 쉽습니다. 쉽게 경영체 등록을 마칠 수가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은 농지은행을 찾아가지 마세요. 우선 농지은행을 찾아가지 마시고 읍면 동사무소, 아니 동사무소가 아니라 읍면 사무소로 가셔가지고 농지대장에 등록을 하는 게 우선 빠릅니다. 농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 땅, 그거를 지번을 알고 가서, 그,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가서 경영체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경영체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읍면사무소에서는 경영체 등록은 농어촌공사, 여기서 하니까 그리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영체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농지대장에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산업계 담당 직원이, 그럼 지번을 얘기해라고 그러죠. 지번을 얘기해라고 그래가지고, 농지대장에 등록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러한 땅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알 필요도 없고, 딱 두 가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그 땅 주인이 상속농인 경우, 상속농인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토지, 요거에 해당되는지 우선 봅니다. 봐가지고 그런 해당되는 토지면은 임대차 계약을 써왔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임대차 계약,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그거를 안 써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그 표준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다 비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주면서 여기다가 임대차 계약을 써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써다가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는 농지대장, 옛날엔 농지원부라고 그랬는데 이제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어요. 농지대장에다 등재를 시켜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농어촌 공사를 찾으러 가면 됩니다. 농어촌 공사에 찾아가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갈 때 딱 한 가지 서류를 더 떼어가야 됩니다. 농지대장하고 농약판과 같은 거 이렇게 증빙서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농협이나 농약가게에 가서 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한 농약 영수증, 요걸 하나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받아가지고 가면은 그냥 해줘요.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그냥 요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해주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 아주 쉽죠. 아주 쉬운데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어렵게. 그래서 요즘 농지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경영체 등록을 하면은 농어촌공사 품질관리원인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경영체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까다롭게. 나이가 먹으면 되게 어려워요. 나이가 먹으면 젊은 사람들 우선 그 농지를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 근처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 동네 사람의 땅을 임차를 해서 그거를 농사를 지으려고 갔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개인 가게인의 그 임대차 계약을 인정을 안 해준다.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지를 임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농어촌공사에다 땅을 맡겨야 되고, 농지를 또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돼.
그 뭐 해당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뭐 그 젊은 사람 우선순위로 해주고 뭐 여자인 경우 뭐 또 그 훈위가 있어요. 훈위가 있어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은 절대로 내 집 근처에 땅을 그 임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못하고 그 임대 어떻게 이제 임차할 땅에 나와서도 차로 한두 시간 거리 멀리 있는 거 그런데 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농사를 어찌 줍니까?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절대로 그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쓸 생각을 나이 먹은 사람들은 특히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저 얘기했듯이 아는 땅 가지고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산업계에 가서 농지 대장에 등록을 하는 방법 요거 아주 그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시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농어촌 공사에서 왜 이렇게 그 까다롭게 하려고 그랬냐면 거긴 공사예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를 할 때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개인과 개인의 임대차 계약을 인정해 주는 그 조건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거기다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그 사람들도 굉장히 그 상식이 많고 많이 배워가지고 잘 아는 사람인데 그냥 될 줄 알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금방 경영체 등록을 해줄 줄 알고 갔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 개인과 개인의 임대차 계약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서 화가 나죠. 그럼 어떤 땅을 합니까? 그러니까 먼 데 있는 땅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난 이 땅을 꼭 임대차 그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막 강요하고 그래도 그 쉬운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죽어라 하고 안 가르쳐줘요. 죽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법이 그렇다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그 경영체 등록을 하는 쉽게 해주는 방법 또 다시 강조드립니다. 개인과 개인의 임대차 계약을 인정해주는 조건 요것만 꼭 아시라. 두 가지 조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딴 거 말고 두 가지. 상속농인 경우 첫 번째가 상속농인 경우 두 번째가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토지. 요 두 가지 땅 시골에 많아요. 70세 80세 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땅 많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농사 져가지고 잘 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농사도 안 지려고 그래. 이러한 땅.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은 그 토지 이런 사람을 주변에 내 가까운데 내 동네에 내가 거주하는 곳에 집 가까운 곳에 이러한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러한 땅을 찾아가지고 300평 이상 300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가 안 되지 304평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토지를 임대차 읍면사무소에 그 표준 임대계약서가 반옥회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걸 가져가서 그 임대차 계약을 써가지고 갖다 제출을 읍면사무소에다 제출을 해서 농지 대장에 등록을 시키는 게 이렇게 하면 경영세 등록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죠? 쉽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지를 임대차 계약을 할 그러한 토지가 두 가지 조건 그것만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러한 토지를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왜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걸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농민으로서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모든 나라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고 주변에서도 인정 안 해줘요. 그 각종 이제 지자재 농업기술센터나 뭐 이런 데서 각종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몇십 가지가 돼요. 몇십 가지가 되는데 그 지원 사업 대상에서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제외가 됩니다.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만은 굉장히 아주 큰 불이익입니다.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그리고 그냥 말로만 구두를 해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안 하고 농사를 지으면은 또 요즘은 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람도 뭐 크게 제재를 받아요. 뭐 강제 이행 명령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법규가 굉장히 강화가 돼 가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 조건 그것만 하셔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경영체 등록을 안 하면은 지자체에서 모든 지원 사업에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게 첫 번째 큰 불이익이고요. 두 번째는 농협의 그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영체 등록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트랙터나 뭐 각종 농기구의 그 면세율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면세율가 보통 한 반값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입을 못 해요. 그리고 또 농협의 그 조합장 선거권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장 선거 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같은 농촌에 살면서 조합장 나오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조합원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은 그 의료보험에서 50%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보험료 20% 감면 혜택이 있는데 농업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려면은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조합원에 가입이 돼 있으면은 10,000원이면 아마 그 안전보험에 1년 그 10,000원이면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보험료가 10배가 더 비싸요. 10배. 10,000원이면 100,000원.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경영체 등록은 요즘은 필히 해야 된다. 경영체 등록을 안 하고 이제 말로만 이렇게 서로 하다가 걸리면은 서로 간에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경영체 등록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영체 등록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방법 말고 농지은행에 가서 직접 젊으신 분들 또 임대하기에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농어촌 공사를 찾아가서 경영체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나이 연세가 드셨던 분이나 내 주변에 가까운 땅을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그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경영체 등록을 해서 각종 지자체에서 나오는 농업인에 대한 그 혜택을 모두 다 100%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과시망 농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